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 판결에 대해 할 말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판결 사유 등을 유재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라색 목도리를 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표정은 딱딱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안 전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받는 성폭력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한 개의 혐의는 검찰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전제에 의해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성폭행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아다니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평소 피해자가 이모티콘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수행 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 모습이 실제 간음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거꾸로 이런 식의 피해자다움을 언급한 안 전 지사 측의 재판 전술은 양형 산정에 독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검찰 구형량 4년을 거의 그대로 깎지 않고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안 전 지사를 향한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안 전 지사의 표정은 납덩어리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입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연이어 지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그리고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14일 대법원장의 핵심 수조기자 대법원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형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함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어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인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장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 등을 들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관 탄핵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진보시민단체들도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는 등 여당과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 지사 재판부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여권 성향 네티즌이 제기한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적절하지 않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뜯어보면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판결 자체가 아닌 재판장이 양승태 퀴즈, 사법 적폐,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인상 비평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조장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불복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는 식의 평소 쓰지 않는 뭔가 비꼬는 뉘앙스를 풍기는 어투를 쓴 것도 김 대법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협도 어제 김현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판결을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협의 논평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로 집권 여당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여와야는 대선 불복 용납 못한다. 재판 불복은 헌법 불복이다 식으로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협치와 민생이 사라진 국회,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 어제 대한변협 논평의 제목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그제 저희 로투데이에서 쌍용차에서 해고된 지 10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 복직자들 첫 월급의 반이 경찰 가압류로 공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가압류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쌍용차 근로자 26명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 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재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해산 진압 당시 크레인과 헬기 등 장비 손상과 부상 경찰 위자료 명목으로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 가압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쌍용차 사건에 대해 경찰 진압이 위법했던 만큼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감용 경찰청장은 6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일부 복직했고 지난달 25일 첫 월급이 나왔는데 월급 절반을 국가가 공제해 간 겁니다.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 발생했던 국가선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 급여에서 급여 50%를 가압류해야 되겠다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가압류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손배소송 노동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가압류 해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복직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많이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복직한 26명 이외에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손해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본안 소송의 취하나 철회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일부 가압류 취하가 아니라 경찰의 불법 진압 때문에 파생한 일인 만큼 손배소송 자체를 국가가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일단 일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올해 오토바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고 하는데 오늘 취재 파일은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올해 오토바이 보험료가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륜차 보험료는 종합보험이 약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으로 책임보험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인상률이 80%가 넘는 건데요. 오토바이 자체보다 비싼 보험료,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보다 두세 배 정도 비싼 오토바이 보험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저희 법률방송은 연중기획 도로 위의 서자 시리즈로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정과 예단에 근거한 고속도로 진입 제한 등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를 보며 살짝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떠올랐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1871년 신미학료를 배경으로 조선의 개화기 그 격동기를 살다 간 사람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조선에서 노비였다가 미 해병대 장교로 입신한 유진초이, 이병헌, 그리고 기울어가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여느 명문가 대갓집 처자와 달리 총을 잡은 고해신 김태리. 고해신을 사랑하게 된 노비 출신 유진초이가 고해신에게 묻습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조선을 지키기 위해 바늘 대신 총을 들었지만 그녀가 지키려 하는 조선에 그녀가 지키려 하는 사람들의 백정과 노비는 없었습니다.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시리즈를 보도하며 미스터 선샤인이 연상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토바이도 도로 위의 서자 정도가 아닌 노비가 아닌가 하는 차별과 배제. 자동차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보험료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나아가 일반 도로에서도 1, 2차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열거하자면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전국민 속도 줄이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로 줄이기 등 각종 정부 정책과 캠페인에서도 오토바이는 늘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열애입니다. 그냥 열애나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오토바이 보험료 실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웬만하면 타지 말아식의 적극적인 배제입니다. 이처럼 서자 노비도 모자라 도로 위에 흉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고율 등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오토바이는 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륜 자동차, 그저 바퀴가 2개인 자동차일 뿐입니다. 어디서 정말 많이 들은 말, 차이가 차별이 되고 다름이 배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미스터 선샤인으로 돌아가면 고해신은 유진초이를 동지이자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토바이를 있는 그대로 바퀴 4개 자동차에 비해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품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가 어제 2차 탄핵 대상 법관으로 지목한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이 임명 나흘 만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포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법원에는 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를 계속합니다. 인권위가 오늘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을 이달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단장은 외부 인사가 맡습니다. 인권위는 특조단 공식 출범 전까지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형식 등 세부 업무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식 공판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